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에 대해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표현으로 자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수출과 수입 의존도를 더한 무역 의존도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2.4배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미 비핵화 갈등 여파로 1년 넘게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 중 동해 북부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롯데 유통계열사 7개 쇼핑몰을 합대 합친 통합 온라인몰 롯데몰이 28일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롯데는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만큼 롯데오늘 유통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3년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 원, 손익분기점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정부 정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맥을 못 추는 가운데 땅값만 113개월 연속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시, 군, 구 중에 땅값 상승률 1위는 성남 수정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이번 한 주는 증시가 월, 화, 수 3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는 좀 짧게 끝나는 느낌이 있고요. 대응도 좀 발빨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계셨을 겁니다. 시장이 약간 눈치 보기를 월요일 특성상 좀 가져갔습니다. 주말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큰 얘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큰 얘기가 없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었죠.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부분이었는데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15일 정도에 그리고 이미 지금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한 주들이 연방정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긴 한데 경제가 돌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 반등 지금 3거래 일정이 나오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부분도 조금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 쪽 지금 동향을 살필 때마다 각각이 좀 얘기가 다 다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도 있고 워낙에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은 급등으로 추세가 전환된 상황인데 여기에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우리 시장에 좀 견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시장은 어떤 방향성으로 바라봐야 할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 급등입니다. 1900선 단숨에 또 회복을 했고요.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뭐 지금 윗꼬리가 없습니다. 예, 지금 오늘 시장은 그대로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전환이 됐고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기관, 외국인 같이 사고 개인은 팝니다. 외국인이 지금 오랜만에 매수에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지금 지난번에 한 번 32거래일, 35거래일 만에 한 번 들어오고 오랜만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게 좀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연기금도 많이 사주고요.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라갑니다. 네이버도 지금 20만 원 부근까지, 신고가 부근까지 네이버 또 올라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살짝 조정 나오는데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정리하자면 시장이 이렇게 급등으로 전환이 된다면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들, 실적 개선주들, 성장주들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게 됩니다. 수급이. 그 부분을 지금 시장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LG화학, 현대차, 삼성, SDI 올라가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현대차 실적은 안 좋게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조업이 재개됩니다. 미국, 유럽 쪽 지금 조업 재개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운송 장비도 잘 달리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조업 재개하게 되면 유럽, 동유럽 쪽에 주로 배터리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LG생활건강은 빠지는데 여긴 나와 있진 않지만 호텔신라나 신세계 같은 면세 업종들은 또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중국 관련 소비주 내에서도 좀 섹터가 갈리는 모습입니다. 잘 달리던 LG생활 살짝 조정받는 가운데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SK텔레콤, 카카오 그리고 한국전력 올라갑니다. 한국전력 말 그대로 급등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빠질 때 많이 빠지고 한국전력 지금 차트를 보니까 좀 올라갈 때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유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가 관련 얘기가 나온 부분이 유가가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고 유가 조정이 크게 나오게 되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또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전력의 매수가 지금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계속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646 마찬가지로 코스닥 역시 급등입니다. 2%가 넘게 올라가는데 다음 보도록 하죠. 네, 뭐 여기도 윗골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수급 보시면 여기도 외국인이 사줍니다. 지금 양시장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개인 7억 원 매수입니다. 개인은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고 기관은 소폭 팝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올라가고 셀트리온 제약도 올라가고 CJ E&M 올라갑니다. CJ E&M 지난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죠. 또 일중 조정도 좀 받았고요.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펄어비스 살짝 조정 나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KMW 그리고 휴젤, SK머티리얼즈 지금 올라가고 시젠의 상승폭이 좋습니다. 시젠은 계속해서 8만 원대 찍으면 9만 원대로 올라오는 약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지금 당중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하는데 더킹이 지금 방영이 4회차까지 갔는데 크게 뭐 더킹에 관련돼서는 호재로 지금 주가에 녹아들지는 않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헬릭스미스, 파라다이스, 컴투스 전 종목 올라가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상승폭이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화장품 쪽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소폭의 지금 조정이 나오거나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데 크게 안 오르고 있어요. LG생건도 그렇고 섹터별로 좀 분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다음 볼까요? 환율입니다. 1229원 9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가 오늘은 또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일정이 좀 짧게 좀 진행이 되겠네요. 월화 수만 일정이 있을 텐데, 뭐 해외 이슈들은 뭐 주말에 목금도 있겠네요. 보니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짧은 거래일수라고 하더라도 이슈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월말 월초에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실적 발표부터 또 중요한 경제 지표, 그리고 또 연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들은 아무래도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오늘 같은 경우 4월 27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 미국의 암학회 관련돼서 사전 화상회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가 돼서 4월 달에 원래 열리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돼서 8월 달 개최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과거부터 이 암학회, 특히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4월 달에는 암학회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런 쪽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다 움직인다기보다는 해당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 하나가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종근당이라든가 ABL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관련된 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해당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코스피 중소형주로만 구성된 코스피 200이 제외된 코스피 중소형주 전담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시장의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중소형주가 세죠. 그런 관점 쪽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수다라는 점들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전에 중국의 3월 공업이익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별로 좋지가 않는 상황들이죠. 거의 기존 대비해서 36% 정도 하락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앞으로 중국이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흐름들은 확인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한 오늘 실적 발표에서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은 게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어떤 은행주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워낙 눈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은행권 쪽에서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실적 관련돼서 코로나19 사태의 수혜다라는 관점 쪽에서 GS 슈퍼 그리고 편의점 관련된 GS25 모두 실적이 선방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4월 28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3월 무역지수 및 교육 조건이 발표가 되면서 또 무역 관련된 지표들 확인할 부분들인데 솔직히 이거보다는 저희 쉬는 5월 1일 날 4월 달에 수출입 동향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4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4월 소비자 동향조사 발표가 될 텐데 아마 또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먼저 또 챙겨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과 함께 또 소비자 관련된 쪽에서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같이 발표됐는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 관련해서 모두 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코로나19의 안정세와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약간 반등을 먼저 시도하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4월 달까지 지표가 한 번 더 밀리는 게 아닐까로 살짝 추정하면서 흐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기업들 실적 발표 쪽에서 캐터필러가 이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SOC 투자 관련된 쪽에서 중국이나 미국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또 판단 기준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포드 쪽에서 자동차 관련된 앞으로의 글로벌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팡 관련돼서 알파벳 쪽의 구글 그리고 또 AMD 관련돼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연관시켜서 확인할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 대표적인 IT 대장주 쪽으로 꼽히는 LG노텍,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주가 동향들도 실적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석유화학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에 따라서 실적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4월 29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또 세부적인 내용들 관련돼서 아직 당연히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텐데 그래도 선전하는 섹터는 분명히 온라인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유통 관련된 쪽은 긍정적인 모습일 텐데 그와 관련된 동향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저희는 쉬는 날 발표가 확인이 29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30일부터 휴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관련된 지표들은 확인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FOMC 회의 결과 이번에 기준금리 당연히 동결이겠고요. 그와 함께 어떤 기대감, 특히 너무 많은 대책을 쏟아냈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지금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일단 아마 이번엔 또 연준의 입을 계속 주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연준 의장이 어떤 지난 흐름에서 안 좋다. 대표적으로 샤플리란 표현을 14번 쓸 정도로 상당히 좀 타격이 큰 미국 경제에 대한 입장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다 아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장에 안정을 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또 하나 시장의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국채 매입 규모를 좀 조금씩 1,500억 달러에서 지금 750억 달러, 5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의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동향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1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아마 1, 2, 3월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3월 달의 여파가 얼만큼 끌어내렸는지는 1분기 GDP에서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아마 2분기 GDP 쪽까지 영향권을 미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미국 기업에서 실적 발표하는 DMS, 특히 MS 같은 경우라든가 퀄컴의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 관련된 수요 얘기들, 또 페이스북, 보잉,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항공업 관련된 전망이라든가 테슬라 관련된 쪽 2차 전지에 관련된 섹터들과 연결되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흐름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다음날 저희는 휴장이다 보니까 반영을 뒤늦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LG전자, 삼성전자 볼 실적이 발표되면서 올해에 대한 전망들 계속 체크할 부분들이고요. 삼성 SDI나 또 한국조선해양, 또 조선업 관련된 대표 주자죠. 그런 흐름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중소형 쪽에서 아프리카 TV 관련된 쪽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도 그래도 언택트 수혜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요. 이에 따른 실적 흐름들이 눈높이에 맞는지도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4월 30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석가탄신일 휴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3월 개인소득 소비 지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지금 관점 쪽에서 소득은 살짝 늘어났고 그리고 소비 지출은 약간 정체를 보이는 상황들 쪽에서 아마 둘 다 이번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쪽에서 얼만큼 안 좋아졌는지에 대한 변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월 말이다 보니까 중국의 3월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제조업 PMI는 한번 반등을 50대로 강하게 한 뒤로 점차 회복은 됐지만 강하게 뻗어나가는 데는 조금 이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쪽은 좀 그나마 보복적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조금 더 선전하는지 여부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기업 실적 쪽에서 애플 또 중요하죠. 애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아마존닷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는 만큼 그 눈높이에 맞춰지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5월 1일 금요일도 저희는 휴장입니다.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한국은 근로자의 날이죠. 그런데 이날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수치가 4월달 한국의 수출입니다. 일단 3월까지는 선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도 4월은 미국과 유럽이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출 여파 부정적일 가능성의 무게가 실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4월 제조업 ISM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제조업 PMI는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아마 이번 달부터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파장과 여파들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데 제조업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부정적일 걸 암시하고 염두하고 바라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기업 실적 쪽에서 엑슨모빌, 쉐브론 모두 다 정유 쪽이죠. 정유에 한 자리 하는 회사들인데 이번에 저유가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 고스란히 밝혀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가와 관련된 또 투자나 이런 전망들,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월화 수만 거래가 되지만 일단 일정들은 꾸준하게 있는 것 같고요. 봐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시장은 그래도 버텨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과연 버틸 때 내 포트폴리오는 이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상황인데요.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적이나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어떤 연휴에 따른 변동성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점 쪽에서 너무 무리해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기존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짝 현금화도 같이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들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국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확진자가 안정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IMF나 특히 OECD 경기선행지수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어느 정도 어떤 모범적인 방역을 보여줬던 만큼 기회 요인들이 많다. 특히 대표적으로 V자 반등이 가능한 국가 쪽의 하나로 한국을 꼽고 있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기회 요인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글로벌 정부도 이런 여러 가지 부진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응책을 상당히 발빠르게 보여준 만큼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은 한 단계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어디 있겠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된 이제 밸류에이션 고민들 그리고 수급 동향 관련된 확인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기업들 실적 발표와 함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워낙 눈높이가 낮다 보니까 기업 실적들이 선방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잘했네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들이 오히려 개별적인 종목들의 변동성을 또 키우는 요인들이 되는 가운데 너무 낮았던 눈높이 대비해서 과연 선방할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숙제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3월 달에 1분기에 선전됐다고 2분기에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응 자체가 어떤 연속성 있는 부분들보다는 한번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들어서 언급드리는 거지만 저유가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섹터들, 생필품부터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떠오르는 쪽이 음식료 섹터입니다. 특히 꾸준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준다. 병원책 쪽에서 또 하나 주목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전략들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연휴를 좀 앞두고 저희가 원래 화요일에 모시는데 오늘 좀 특집성으로 해서 뭐 조금 길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가부터 좀 여쭤볼게요. 들어오면서 뭐 이진호 소장이랑 저랑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들의 약간 승리 요즘에 잘 요즘에 수익 나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같은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인데 참 유가는 요즘에 말이 많아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저희 HTS에 찍히는 거 보고 다들 놀라셨을 텐데 상상도 못한 일이 현실이 됐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벌써 어느 정도 우리가 굳은 살이 배겼어요. 예. 그걸 처음에는 참 이해 못했죠. 개념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ECB가 예치금 금리 벌써 마이너스 0.5까지 가 있잖아요. 예. 일본도 마이너스 0.1 오늘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유지하고 자 그런 와중에 유가도 마이너스를 갔다. 이미 많이 다룬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물 인수도를 갖다가 거래 조건으로 하는 선물 거래의 특성도 어느 정도 작용했죠. 작용한 거죠. 예. 네. 우선은 수요 공급 원칙에 있어 가지고 지금 수요는 확 죽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반면에 공급은 계속 감산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수요 감축분을 갖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그렇죠. 하루에 한 1억 배럴 이렇게 조금 아래 위로 숫자들은 합니다만 1억 배럴 정도에서 한 2,500 내지 3,500만 배럴 정도의 수요 감소. 그걸 1,000만 배럴 정도 감산 갖고는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펑펑 쏟아내고 있는 그걸 갖다가 다들 육상, 저장고, 파이프라인 안에도 꽉 차 있고 유조선에도 꽉 차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죽하면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진짜 유조선 운임이 대단합니다. 이 블룸버그 차트 글로벌 모니터에서 재인용합니다만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나프타를 실어 나르는 8만 톤 선박의 운임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870만 불, 880만 불. 갑자기 몇 배가 수배가 올랐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US 달러니까. 900만 불이면 9천만, 9억, 90억.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거 100만 불 때였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격, 시장의 수요 공급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저가 항공 제주도 가는 비행기 만 얼마에 제주도 가세요 했던 거 불과 한 달 전인가. 네네. 지금 제주도 20만 원 넘어요 비행기값. 다시 원상복구가 됐죠.
원상 복구가 아니고 더 비싸죠. 더 비싸진 평소보다. 건가요? 지금 방도 없어요. 지금 비행기를 안 타본 지가 오래됐고.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정도예요, 요즘에? 바깥에 못 나가니까. 아. 아직까지 우리나라 입국 금지돼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니까 예. 신혼부부들도 신혼여행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제주도 그리고 동해안 쪽에 뭐 리조트, 예. 숙소 지금 뭐 방값이 비싸지겠네요. 거의 지금 이런 유조선 운임처럼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뭔가 이 수급이라는 것은 그만큼 즉각적이고 희발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수급이 펀더멘털을 갖다가 완전히 이기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지수 아닙니까? 예.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자, 이거 보시면은 그날 4월 20일 날 마이너스 40불 장중 이게 이제 만기 전날이 하루 전이었죠. 그렇죠. 만기 하루 전이었는데 네. 거래량 막대기 보시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많은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던진 그러나 거 막판에. 예. WTI 선물 한 계약당 1000배럴 한 계약이 1000배럴인데 예. 1000배럴 양이 적지 않죠. 그렇죠. 배를 대충 우리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흔히 말하는 도라묵강보다는 좀 작은데 도라묵강보다는 작은데 예. 또 우리 그 갤런통보다는 또 크고 예.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 저걸 갖다가 만약에 만기될 시점에 현물 인수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 그걸 받아서 어디다 담습니까? 어디다 뭐 진짜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 얘기는 예. 저장고에 담겨져 있는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 이제 저게 청산까지 했는데 참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고 급격히 지금 나타나고 있죠. 사실상 이 그림도 한번 보고 가실까요? 예. 지금 묘합니다. 저 같은 차티스트들이 뭐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하고 저점끼리 연결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잘 아실 텐데 이건 또 기본이니까. 예. 선만 잘 꺼도 뭐 기술적 분석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고점끼리 저점끼리 연결해 놓으면 꼭 뭔가 언젠가는 그게 고깃값을 하는데 예. 지금 여기가 제로입니다. 여기가 제로고 그렇죠. 여기가 10불대 뭐 20불대 이러던 유가였어요. 예. 이게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뭐 슈퍼 사이클 하면서 147불 찍혀 있네요. 차트상으로. 예. 이때 다들 또 200불 간다고 난리 쳤죠. 그러다가 이게 33불대.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2014년 하반기 이후의 이 무렵입니다. 예. 이때도 한번 그때 사우디가 한번 치킨 게임 한번 했어요. 실패했죠. 예.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다 보니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했던 선에다가 혹시나 싶어서 평행선으로 해서 채널을 한번 만들어 놨더니만 이번에 그 빠지는 와중에도 이거는 또 고깃값 하네요. 묘하죠. 시키네요. 묘한데 지금 그러면은 이달 말쯤 하순에 가서 6월물 만기 왔을 때는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4월 20일 날 있었던 그 해프닝이 없을 것이냐 이거죠. 장담 못 한다는 건가요? 자, 5월 가서 이제 오펙은 지난번에 빈에서 무슨 해갖고 감산하기로 했잖아요. 예. 한 1000만 불 감산하기로 했는데 지금 5월 들어서는 정말 확인할 게 많습니다. 이른바 경제 활동 재개, 그렇죠. 이 락다운을 갖다 푸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도 지금 서서히 조금씩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죠. 이것이 순조롭게 점진적으로 경제 활동 재개로 이어질 것이냐,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는 다시 창궐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점진적으로 조금 했을 때 이 경제 활동이 다시 살아났을 때 지금 그까지 내다보고 달려온 이 지수, 그걸 떠나서 돈으로 이만큼 온 이 지수가 이제 정당화 되겠느냐 하는 것과 예. 감사는 이제 5월부터 하기로 해서 감사는 하는데 자칫하면 감사는 합의했던 것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감당이 안 돼요. 이거 보십시오. 예. 지금 이게 베이커 휴즈에서 매주 금요일 날 발표하는 원유 시총 수완입니까? 그러니 아까 살펴보셨던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초반까지 있었던 이 당시 이때도 엄청나게 미국 셰일업계는 타격을 입었던 거예요. 예. 보시다시피 한 1,500개, 1,600개 하던 놈이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예. 그러다가 조금 이제 유가 회복되면서 또 셰일 쪽이 살아나다가 최근 들어 이런 상황이에요. 한 주 사이에 66개나 줄어들었다. 이때도
주간으로 확 줄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유가의 저점이 낮아졌는데 RSI는 올라가서 저 같은 사람들, 차티스트들이 좋아하는 확신을 갖고 살만한 기술적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과매도 국면은 맞는데 이 단바닥이냐 한 번만에 6월 만기 가서는 또 마이너스 찍지 말란 법 없다. 만약에 찍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죠. 미국이 일단은 급해지죠. 이렇게까지 마이너스를 찍으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고속정보이면 그냥 슈터라고. 아니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명을 하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거거든요.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함정 내에 있는 해군 병사들 가운데 코로나 증세가 좀 있는 선수들은 소독제 주입하고 이란 까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올라갔잖아요, 이걸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올라갈 시점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올라갔을까 싶었는데 결국 뉴욕 시황을 갖다 봤을 때 그 트윗 한 방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했어요? 예, 했다는 것인데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거셈 솔라이마니 그 이라크 공항에서 드론 폭격으로 한 방에 그냥 보냈을 때 네. 그때 한참 고조되고 있던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그냥 유야무야 됐는데 참 묘합니다. 서로 짜고 친다고 봐야 되는지 이심전심이라고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란은 이란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미국이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 안 되면은 약간 불꽃놀이는 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도 유가가 안 잡히면은 이렇게까지도 5월 들어서 감산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하는데 다 했는데도 안 돼. 이 탱크마다 지금 거의 꽉 찼죠. 뭐 어디는 65% 어디는 꽉 찬 뭐 한 80 몇 프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100%는 못 채운답니다.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정 안 되면은 한번 쇼 한번 할 수도 있죠. 호르무즈를 갖다가 해협을 마침내 봉쇄하는 척 하든지 했다면 죽게. 그렇죠. 죽을 짓이 하겠습니까? 또 약간의 협조를 해주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딴 거 없습니다. 공급은 공급대로 줄여야 되겠지만 현재 이 갑자기 위축된 수요를 따라가면서까지 공급을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쌓여있는 재고가 충분히 소진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 수요가 사라져야 됩니다. 차들이 돌아다니고 비행기가 전 세계를 다니고 교역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그런 식으로 공장들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줘야만이 하는 것인데 그 부분. 그래서 아마 유가도 지난 5월물 만기 때 같은 그 정도까지의 해프닝이 없겠으나 계속 한데 문제는 그 이후에 현재 WTI 기준으로 16불, 17불대에서 20불대로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요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미국과 이란은 그냥 볼 때마다 이렇게 헛웃음이 납니다. 척하면 척인지 이란도 적당히 추임새 넣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정세가 흘러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시황에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마이너스 유가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증시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원유 시장으로 몰려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ETN, ETF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2배 추종하는 것도 있고 1배 추종도 있고 그다음에 인버스도 있고 레버리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인 거긴 한데 뭐 워낙 빠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오를 일만 남았겠구나 하고선 지금 레버리지에 들어간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ETF, ETN 시장은 지금 계속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좋게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서의 ETN에서의 투자 실패는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까지 썼잖아요. 요즘은 뭘 하더라도 레버리지 쓰는 거 아닙니까? 인버스를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하고 예. 꼽2냐 꼽4냐 이런 정도죠. 그게 관건인데 예. 그러니 긴 호흡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냥 이 한 방에 다 끝내려는 거 아닙니까? 첫째, 이해는 됩니다. 청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지금 답이 없어요. 돈 벌 데가 돈 벌 쉽지가 데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돈 벌 그쵸? 데가 없어요. 예. 사람을 뽑습니까? 기존에 하던 알바자리들 유지가 됩니까?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큰 기술 없이도 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열어보면은 뭐 샀다 팔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지는 다 일일이 알 필요도 없어요. 괴리율, 괴리율 1000%란 얘기는 그 본질 가치보다 어쨌거나 유가가 올라서 그 종이 쪼가리,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면은 ETF고,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노트, 상장지수, 채권, 증권, 이거는 뭐 어쨌거나 증권사가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해놓고 돈 넣고 돈 먹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괴리율이 1000%, 최고가 1000%라는 얘기는 100원짜리 갖다 지금 1000원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900원 지금 90% 지금 손해보고 사고 있는데 그걸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였겠죠. 딴 거 없다. 튤립 살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예전에 나보다 더 무모한 선수가 내 거보다 더 비싸게 사줄 때 털고만 나오면 돼. 제로섬 게임의 특징이죠.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서울경제 오늘 예. 기사가 하나 올라왔죠. 보시죠. 그동안에 지금 거래소에서 그걸 했었죠. 거래 정지를 했었죠. 예. 과열 경고 나오면서 오늘 딱 거래 시작하니까 바로 반토막식들 나고 있는 거예요. 한가가 2배짜리니까 저거 2배가 났죠. 그렇소. 예. 자, 이거는 원유 ETN 해서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던 중에 2016년 2월 달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4년이 더 됐네요. 그렇죠? 예. 4년도 더 됐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시죠. 2016년 2월 이 무렵이네요. 예. 괜찮았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괜찮았을 겁니다. 예. 많이 벌었겠네요. ETF는 들어봤어도 ETN은 또 처음 듣는다? 한번 검사해보고 ET는 알았고 N 그냥 노트구나? 그런데 어쨌거나 유가 오르면 오르는 거 알았어.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 알았어.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 되는 거. 브라질 국채가 뭔지도 몰랐고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을 때 용감하게 들어가시는 분들 다 수익 냈어요. 초반에. 예. 금융 투자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타이밍입니다. 예. 최근에 들어간 ETN은 딱 하나 있어. 야, 어떻게 마이너스를 갈 수가 있어? 마이너스에서 회복됐다 하는 게 보니까 그날 마지막에 6불인가 7불대로 끝났어. 그렇지만 이거는 어쨌거나 최근 봤던 20불까지는 올 거 아니야? 3배는 더 오를 거 아니야? 암만 못 가도. 5월 가서는 감산도 한다는데. 경제 다시 열리면 또 수요도 살아날 텐데. 예. 트럼프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자신하는데. 지금 본질 가치보다 한 7, 8배? 7, 8배 못 가더라도 일단 내가 사고 이쪽으로 다들 돈 들어올 텐데. 그 논리였다는 얘기였죠. 잘 먹고 잘 빼면 되지 이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거였습니다.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발행했던 증권사가 혹시나 유동성비가 처한다든지 이러면 이거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예요. 또 ETF하고도 달라요. 예. ETF는 별도로 돈 꼬리표 달아서 또 별도로 그거 하는 거지만. 예. 자,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조심해야죠. 아직도 청산이 안 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매번 이런 상품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면 옛날 또 캐캐묵은 키코는 알고 했나? 이런 등등. 키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환 시장에서의 장에 어떤 합성했던 제로 코스트 옵션이라고 명칭되던 다양한 상품들 3, 4년 동안 기업들한테 많은 이익을 안겨준 게 사실입니다. 예. 수년 동안 2002년부터 금융위 오기 전까지 환율 떨어지는 동안에 그것이 파생 시장 또는 선진 금융기법으로 얘기되는 것들에 발휘하는 마술이죠. 예.
환율이 떨어지는데 수출업체들은 돈을 법니다. 그렇게 파생으로 가능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900원에서 1,600원 갈 수밖에 없는 후폭풍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엄청난 2배, 레버리지를 썼으면 4배 이런 식으로 그 올라갔던 환율만큼의 손실을 갖다 감수해야 되는 이런 등등이죠. 성패는 타이밍에. 그리고 이걸로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소리에 들어가는 것은 항상 넣습니다. 꼭 이 건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마찬가지죠. 오늘은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주말에 이제 저기 자동차 회사 근무한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는데 네. 똑같은 질문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이쪽 근무를 하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요. 지금 들어가도 네.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리면은 다 부자죠. 제가 그 다 얘기했거든요. 부자고요. 예.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리면은요. 제발 시장에서 발 빼십시오. 그것은 운입니다. 그것은 운이고 어떻게 운때가 맞았던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있었나? 그러면 분명 번 돈 다 지르든지 아니면 내가 벌어다 줄게 하면서 주변 돈 갖고도 올 수도.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한테 들었고 삼촌한테 들었고 큰아버지한테 들었고 했던 고모한테 들었고 했던 그 분들의 과거 실패담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좋다더라. 바람하지 않기는 이제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번 개미는 동학개미 운동이었어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할 것 없이 막 사기 시작하고 그쵸. 코스닥 코스피 살 거 하고 뭐 풋 콜도 사고 예. 풋 팔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서학 얘들이 이제 백기 들고 그거 하는 거 투항하는 거는 투항하는구나 뭐 예. 이렇게 하는데 그거도 조금만 더 보고 지켜보고. 그거 하시죠. 예. 오랜만에 외국인이 또 들어왔네요. 보니까. 들어왔죠. 예, 예. 그러면은 한 가지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 유가가 일시적이다 지금 뭐 지켜봐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밖에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좀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만 여쭤볼게요. 예. 그 부분은. 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예. 한번 언급한 바 있는 시장의 힘입니다. 네네. 결국은 원유 시장은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무슨 에너지 업체들 지원하네. 미국은 러시아나 사우디하고 달라요. 예. 감산해 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거는 자기들이 감산할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유정을 갖다가 셧인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수 지금은 없는. 퍼내면 퍼낼수록 퍼내서 마이너스로라도 해서 누군가한테 넘기는 것이 이 유정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주산을 튀겨봤더니 이게 남다 싶으면 마이너스라도 파는 거고 예. 그걸 못 견뎌내면은 파산 보호 신청하는 거고 망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수급이 맞아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사우디나 러시아가 원했던 구도가 아닌지도 몰라요. 자기들도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예. 흔히 말하는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거죠. 예. 뭐 이제 그런 식의 건데 그나마 시장 논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유일한 시장이 원유 시장이에요. 원유 시장이다. 네. 나머지 모든 시장에는 그냥 격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수급에 장사 없다. 펀더멘털이고 뭐고 필요 없다. 사자가 많으면 올라가고. 그 사자의 힘은 남는 돈, 넘치는 유동성. 돈이고 또 하나의 격은 중앙은행 내지는 연준에 맞서지 마라. 가만히 지켜보니 결국 우리는 3월 19일 날 돌았고 찍고 그 다음 날부터 돌았고 미국은 3월 한 23일, 4일, 5일 그 무렵부터 돌았는데 예. 딴 거 없었어요. 파월 의장이 무슨 뭐 성명을 발표해서 우리 뭐 할게가 아니고 그 무렵에 소위 말하는 QE4인지 QE6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틀, 사흘 계속해서 뭔가 막 쏟아냈잖아요. 예, 예. 우리 막 정신 없었잖아요. PPP, LF, 뭐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PM 뭐 어쩌고 저쩌고 회사채, 세컨드리 어려워요. 예. 쭉 했던 그러면서 일일이 몇 천억 달러 그렇게 해서 2조 3천억 달러 풀어제끼게 정부도 우리 2조 달러 넘는 재정 확대할게. 예. 그거다 조금 더 해서 이번에 뭐 4,680인가 5천억 달러 또 의회 통과하지. 네. 이러면은 이 장이 여기서도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환율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뭐 수합 때문이다 이렇게 대전제는 있어요. 이제 수합의 규모가 좀 괜찮았고 선제적으로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가지 않았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1,200원 초반부터 1,250원 이 레인지 사이에서 지금 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큰 변동성이 없는 가장 큰 이유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환율은 어떤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좋습니까? 환율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우선 예. 이번 주에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두 가지인데 이건데 우선 이머징 통화들 중에서 몇 개가 지금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예. 첫째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해알 주간 차트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근 한 3개월 동안에 예. 무시무시하죠. 지금 얘가 4 정도에서 5.7, 예. 뭐 400원 하던 놈이 570원, 4,000원 하던 놈이 5,700원 이 정도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뭐 다른 거하고 다 비슷해요. 코로나 때문에 쿵 했는데 브라질 지수예요. 예. 올라오는 게 좀 삐리하죠. 예, 예. 남들 다 이쯤 와 있잖아요. 그쵸. 우리도 이쯤 와 있고. 예. 코로나 없었던 수준까지 코스닥은 이미 이런 식인데 예, 예. 거기다가 또 하나 터키 리라입니다. 다시 옛날 재작년 여름에 그때 리라 난리 났을 때 예. 갑자기 터키 명품관에다가 직구하면은 갑자기 무슨 버버리 명품 코트가 반값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했다. 예. 그 무렵.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잊혀졌는데 지금 다시 전고점을 열까 말까 하는 이 와중에 100bp 금리도 막 낮추고 개입은 개입대로 하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물론 이 외에도 남아공 란트라든지 인도네시아 루피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죠. 자, 작년 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150원대였습니다. 와. 이 1140, 50 구간 밑에서 한참 놀았던 게 지난 2년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1150 그 중요한 레벨을 열렸던 것이 작년 4월이었고 저는 자꾸 그때 4월 25일 날 우리 GDP 뭐 마이너스 처음으로 그것도 예. 말씀드리지만 그 무렵은 어쨌거나 미국, 중국 티격태격 할 때였고 미중 갈 때. 예. 연준도 금리도 자꾸 올리고 이런 등등이 다 해서 한 이후로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게 이제 해바뀌면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때는 다들 정신없었고 주가 빠질 때였고 3월 19일 우리 코스피 바닥 찍었던 날 환율도 고점 찍었잖아요. 예. 증권사들 마진콜 채우느라고 정신없어서 지금 막 빌려지지도 않는 달러 막 사고 이러다가 통화사업 어쩌고 저쩌고 했는 이 와중에 대충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고 특히 뭡니까 여기에 비거주자 여기에 NDF 흐름을 보니까 1분기 중에 이 친구들이 한 200억 불 넘게 순매도도만요. 그러니 여기에 세력들이 보기에도 한국 원화가 아까 살펴봤던 그런 여타 이머징 통화들하고는 펀더멘털하고 체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얘가 1,300원 넘어가고 1,250 위에서 한참 머물 그런 환율은 아니다라는 그거고 또 하나 우리 당국이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고 통화수합 600억 달러에다가 플러스 피마라고 통칭되는 그것도 혹시 모자라니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서 들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인 미국 국채 팔지 말고 그거 우리한테 맡겨봐. 그러면 빌려줄게 달러. 그것이 피마 아닙니까? 통화수합 안 되는 여타 나라들 중국, 러시아 이런 몇 군데 빼고 미국 눈밖에 난 그 몇 군데 빼고는 다 해줄게 라고 했으면은 지금 미국도 무슨 전 세계적으로 달러 없어서 달러가 이렇게 몇 조 달러씩 풀린다는 와중에 달러 없어서 절절매는 이머징 이것도 참 역설적인데요. 예. 그 와중에 우리는 이게 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키 레벨은 1250이고 우리 아래쪽으로는 이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나요? 그게 1220원 아래로 내려가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선도 이렇게 꺼봐요. 꺼봐서 깨고 내려간다. 그렇다면은 그 와중에 우리 코스피가 내일이라도 갈 수 있겠네요. 1950, 60 구간 열고 2000 찍자고 덤비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이게 채권 시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네. 보려면 네.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고 우리나라에 그 정도까지 지금 국위가 올라갔다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말고도 사실은 건전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견주어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금이랑 은을 놓고 보면은 금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은이 요즘에 뜨는 이유는 은 가격 때문에 그렇다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한국 국채 매력적인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한 1.1%대 중반. 예. 요새 그런 없죠. 수익률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독일 국채 들고 있으면 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6인데 예. 미국 국채보다 높고 설마 한국 정부가 디폴트 내겠습니까? 부도 내겠습니까? 그런 아니죠. 측면이라면은 수익률 자체가 매력적인 그런 그거죠. 거기다가 환율을 보더라도 다른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 원화가 저렇게 정신없이 아까 살펴본 몇몇 나라들의 통화들처럼 정신없이 약세로 갈 그런 어떤 펀더멘털도 아니고라고 본다면은 뭐 꾸준히 지금처럼 돈 담궈 둘 데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국부펀드 이런 쪽에서는 한국 채권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이만한 국가 신용 등급도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대리를 갖다가 아직도 트리플 B로 그거겠다 이거죠. BBB 마이너스에서 이제 BB 플러스로 넘어가면 이제 점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직도 2등급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태리가 빚을 왕창 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여기서 내려버리면 또 쪼잔하게 빚 내고 있으면은 그거 갖고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겠지만 예. 빚은 저 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채를 쓸래도 아주 그냥 트 대통령이나 이태리나 그리스 정도는 해줘야 예. 돈 빌려준 쪽이 절절 매는 거예요. 야야 어디 아프냐. 그래서 이태리 국채 수익률이 빼기 독일 국채 수익률 그게 이른바 위험 신호처럼 우리가 살피는 스프레드잖아요. 예. 마치 크레딧 시장에서 정크 본드 수익률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하고의 이게 훅 벌어지면 야야야 큰일 났다 하는 것처럼 이게 좀 벌어진다 싶으면은 득달같이 22가 또 이태리 국채 사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철학이 빚 없이 사는 게 마음 편해 다리 뻗고 자. 또 그렇게 배우시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으면 빚 없이 사십시오. 그러나 지금이 개인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한번 왕창 한번 빚 내고 배팅 한번 하고 그걸로 인생 한번 확 역전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지금이 그 타이밍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얘기네요. 일생 일대에 한 번이에요. 이 정도가 이런 기회 없어요. 제가 봐서는 2008년보다 더 해요. 이 대공황 때는 아예 대책이 없었고 대공황 때는 돈줄 쪼다 대공황 왔다고 지금 다들 연중 관련한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쥐박고 있고 2008년에는 해보면서 야 우리 이래도 돼? 했는데 되네. 어쨌거나 되네? 그러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 잊어버려. 걱정하지 마. 지금 그런 얘기 사치스러워. 예. 야, 돈 이렇게 풀렸을 때 인플레 없잖아. 유가가 마이너스 가는 판에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은 한번 장렬한 전사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한 거죠. 예.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취직시켜주는 기업도 없는데 뭐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빚내서 두드려야죠.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샀다 팔았다에 오르고 내리고 근데 내태운 돈에 2배나 4배까지도 벌 수 있다? 그런 거 해야죠 뭐. 이제 할 얘기가 오늘 많았고 준비한 게 많았는데 예, 제가 재밌는 얘기하다 쓸데없이 보니까 흥분을 했군요. 아니에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끝낼게요. 네.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조금 있으면 책임론이 불거질 거예요. 이거는 네, 뭐 네. 지금 어느 정부에서는 어느 국가에서는 인도인가요? 몇 경 단위에 지금 소송을 걸 것이다라는 보도가 된 것을 외신으로 통해서 저희가 봤는데 중국 책임론이겠죠. 중국은 아니라 그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려면은 천냥빚 내지 말고 만냥빚 내라고. 거기도 무슨 경 하는 순간 몇 조 달러 하는 순간에 이거는 또 웃자고 하는 얘기고 변호사들 매겨 살리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우선 중국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중국이. 야, 그거 너희들이 잘못했어. 전 세계가 이렇게 이 고생을 하는 거야 했는데, 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의사 보내줘, 마스크 보내줘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누구한테 가서 뭐 어떤 판결을 받겠으면 예. 하다 못해 각 환자당 아니면 사망자당 장례 비용이나 아니면은 치료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저 정도 그것만 해도 이 숫자 보세요. 지금 이게 어제 나왔던 예. 97이에요. 리포트. WHO에서 이런 상황 시츄에이션 리포트를 낸 지 97이니까 벌써 이제 100일이 다 돼 갑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280만 명이 컨펌이고 어제 하루 사이에 그저께 하루 사이에 84,900명이 확진 6,000명이 죽고 전 세계적으로 예. 이런 식인데 여기다가 장례 비용 내지는 입원 비용 이것만 꼽혀도 얼마겠습니까? 천만 만만찮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몇경 하는 순간에 이거는 문제를 풀자는 얘기겠어요? 그냥 싸우자. 묻자는 얘기겠어요? 싸우자는 얘기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논리를 전개하자면 이거는 큽니다. 중국 쪽 내지는 친중 매체 내지는 친중 학자들한테는 택도 없는 얘기겠으나 무슨 얘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글로벌 공급 체인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 미국, 일본 주도로 해서 어떻게? 야, 다 빠져나와. 걔들하고는 섞지 마. 말도 섞지 마. 거기 있으면 갑자기 서드 스탑 되잖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들이야. 전부 미국 들어와서 만들고 일본 들어와서 만들고 아니면 정 아쉬우면은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더 싼 노동력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가. 소위 말하는 탈중국. 예. 이것이 가당키나 하냐 하는 것이 중국의 잠재를 갖다가 인정하는 분들의 그거. 또 그거 갖고 하지만 또 그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겠죠. 트럼프도 아베도 누구도 어디도 뭐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저게 무슨 뭘 문제를 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것이 이렇게 가라앉고 아니면은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류가 결국 독감처럼 때가만 되면 찾아오는 하나의 바이러스 질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응돼 가서 갈 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정덕현 내신 그 질문은 그 이슈는 분명 그 거대 담론 내지는 우리 지구촌의 전체 전반적인 어떤 산업 체계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큰 어떤 이슈는 될 것은 분명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걸리겠죠. 소송해서 뭐 돈 얼마 내라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입니다. 요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그러시죠. 예, GFN 네.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